1940년 3월 3일 서울에서 태어난 김용림은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베테랑 여배우 중 한 명이다. 그녀는 85세의 나이로 스크린에서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 찬 긴 인생을 살았지만 그 영광 뒤에는 그녀가 거의 공유하지 않는 깊은 슬픔이 있습니다. 김용림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재정적 어려움이나 직업적 실패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삶의 고통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상실감과 무력감이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가족 사건, 특히 남편 남이루의 죽음과 아들 남성진과의 보이지 않는 거리로 인해 비롯되었습니다. 김용림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이 빈곤과 혼란에 빠져 있던 시대에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부유하지 않았고 그녀는 어머니가 가난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종종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슬픔은 1965년부터 연인이었던 남편 남이루를 잃었을 때였습니다. 재능 있는 배우였던 남이루는 오랜 투병 생활 끝에 200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김용림의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다. 그녀는 희귀한 인터뷰에서 저는 어릴 때부터 상실에 익숙했지만 그를 잃는 일은 전혀 준비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를 더 오래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러한 슬픔은 후회일 뿐만 아니라 남편의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느끼는 괴로움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아들 남성진과의 관계도 그녀의 가장 큰 슬픔에 기여했다. 김용림 씨는 아들을 매우 사랑하지만 성진 씨가 자라서 연예계에서 자신의 길을 가는 동안 종종 그와의 거리를 느낀다. 세대 간의 차이와 현대 생활의 압박 때문에 그녀는 때때로 자신이 정말 좋은 엄마인지 의문을 품기도 한다. 김용림 여사의 슬픔은 개인적 상실부터 내면의 외로움까지 복잡한 감정의 연속이며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지고 있으며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그녀의 가슴 속에 끓고 있습니다. 김용림은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 영화와 텔레비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1960년대 초에 그녀는 무대 배우로 연예계에 입문한 후 빠르게 소규모 스크린과 대규모 스크린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성공은 1961년 당시 인기 있었던 영화 고려장에 출연하면서 이루어졌다. 김용림은 자연스럽고 감정적인 연기로 곧 감독들에게 인기 있는 이름이 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그녀는 컨트리 다이어리와 같은 일련의 인기 TV 시리즈에 출연했는데 여기서 그녀는 강하면서도 감정적인 어머니와 할머니 역을 맡아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용림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은 아마도 연예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덕분일 것이다. 이른 80대에도 연기 활동을 이어갔으며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2010, 별에서 온 그대 2013, 더 킹, 영원의 군주 2020 등 현대 작품에 출연했다. 그녀가 맡은 역할은 복잡한 내면 세계를 지닌 나이든 여성인 경우가 많은데 그녀는 풍부한 인생 경험 덕분에 이 역할에 능숙합니다. 그녀는 1980년 백상예술대상, 여우조연상을 비롯한 다수의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였으며 젊은 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친 원로 배우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용림의 경력은 실패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0년대에 그녀는 제작에 도전하고자 독립영화 프로젝트에 투자했지만 영화는 흥행에 참패했고 그녀는 빚더미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제 꿈이 산산이 조각나는 것을 보고 많이 울었어요 라고 회상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빚을 갚고 여전히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연기에 복귀했습니다. 그러한 회복력은 그녀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그 기간 동안 흘린 눈물은 그녀의 고통스러운 노력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또 다른 한 번은 김용림이 영화 마더 2009에서 역할을 준비하던 중 눈물을 터뜨린 적이 있다. 그녀는 이 역할을 위해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고통을 연기해야 했는데 그로 인해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겪었던 상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몇 주 동안 역할에 대해 연구하고 캐릭터에 몰입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새기며 시간을 보냈고, 그 장면이 끝났을 때는 그 캐릭터에 깊이 공감해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용림의 경력은 성공과 실패의 교향곡입니다. 그녀는 배우일 뿐만 아니라 모든 도전에 맞서는 회복력 있는 여성이기도 합니다. 김용림은 좋은 배우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연예계에 큰 족적을 남기고 싶어 한다. 그녀가 항상 이루고자 노력했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는 그녀가 시작했을 당시 경쟁이 치열하고 남성이 주도하던 업계에서 젊은 배우들, 특히 여성 세대에게 영감을 준 것입니다. 저는 어린 소녀들이 저를 보고 나이가 장벽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떤 단계에 있든 계속 일하고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김용림은 끊임없이 배우고 스스로를 새롭게 합니다. 73가 된 그녀는 최신 영화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고, 심지어 자신의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단기 연기 수업을 수강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업적은 2016년 KBS 배우학교 프로그램에서 젊은 배우들을 위한 멘토로 초대되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들이 압박감을 극복하도록 격려했는데,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사명의 일부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김용림은 항상 자신의 역할을 통해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 그녀는 자신이 주연을 맡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등이 해외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한류 열풍을 일으키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그녀는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고 강인하고 회복력 있는 한국 여성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대규모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김용림의 사랑과 결혼 생활은 1965년 결혼한 남편 남이루와 인연이 있었다. 역시 유명 배우였던 남이루는 김용림을 영화 촬영장에서 만났고, 두 사람의 사랑은 두 사람의 활동 초기부터 빠르게 꽃을 피웠다. 두 사람은 김용림이 25살 때 결혼하였고, 남이루는 그녀가 연예계에 데뷔한 초기부터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다. 이 부부는 1969년에 태어난 남성진이라는 아들을 두었고, 1970년대 내내 한국 연예계의 황금 커플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의 강한 성격과 직장의 압박이 때때로 불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은 아들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으로 항상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김용림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슬픔은 2004년 남이루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였다. 이러한 상실로 인해 그녀는 오랫동안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우리 둘 다 각자의 직업에 바빴고, 그가 떠났을 때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깨달았습니다. 김용림 씨는 남편이 죽은 후 다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일과 아들에 헌신하는 삶을 택했습니다. 김용림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므로 은행 예금 규모나 자산 가치 등 정확한 수치를 숫자로 조작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60년이 넘는 경력을 고려하면 2025년 그녀가 85세가 되었을 때 무엇을 소유하게 될지 추측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김용림은 서울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마도 노련한 예술가들이 많이 사는 강남이나 마포 지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 것이다. 아파트는 호사스럽지는 않지만 그녀가 편안하게 살기에 충분히 편안했고, 대본을 읽거나 오래된 영화를 볼 수 있는 작은 구석도 있었다. 또한 그녀는 유명 영화에 출연했을 때의 기념품, 의상이나 소품 등 직업과 관련된 자산을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오랜 경력은 영화, 광고, 이벤트 계약을 통해 꾸준한 수입을 가져다 주었지만, 김용림은 과시할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단순하게 살았고, 그녀의 부는 주로 일상생활과 가족 부양에 쓰였습니다.
그녀는 배우로서 벌어들인 수입 중 일부를 저축해 노후에 자신을 부양하고 가끔은 아들 남성진을 돕는 데 쓰기도 한다. 1969년생인 김용님과 남이루의 외아들 남성진도 한국에서 유명한 배우이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랐지만 동시에 그녀가 조용히 견뎌내는 슬픔도 깨달았습니다. 성진은 2020년 인터뷰에서 어머니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강한 여성이지만 아버지의 죽음이 가장 큰 슬픔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2004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어머니가 완전히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내 앞에서 울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방에 혼자 앉아 아버지의 사진을 움켜쥐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나를 위해 강해지려고 노력했지만 나는 그녀가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한때 아빠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다고 말했는데 저는 그것이 그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고 생각합니다. 성진은 엄마와 더 많이 함께 있지 못해 죄책감을 느꼈다고도 털어놓았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영화 촬영으로 바빴고 저는 가끔 어머니가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고 원망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라면서 그녀가 제가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어머니와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직장 때문에 멀어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 계신 어머니를 방문했을 때 어머니가 저에게 두부국을 끓여주셨는데 어머니의 눈빛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어머니는 전쟁 후의 힘든 나날들과 아버지를 잃은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저는 어머니의 슬픔이 상실뿐만 아니라 외로움의 감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가족이 가까워지기를 바랐지만 그녀와 나는 두 개의 다른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지만 내가 자주 찾아오지 않아서 슬퍼하시는 줄 알았어요. 라고 말을